이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게 바로 레퍼런스 많이 보기인데 사실 그냥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습관인데 이거를 정말 습관처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야금야금 성장할 수 있고 이런 습관이 없을 때와 지금의 내가 격차가 엄청 크게 벌어집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는 저희가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 이 시작에서 올라가는 게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알바를 하더라도 첫날에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가 제일 힘들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더라도 처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편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인터페이스 익히고 기본적인 거 익힐 때가 제일 어렵거든요. 아 이거 진짜 간단한 거 같은데 얘가 이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가 진짜 좀 자괴감까지 들더라고. 나 이렇게 바보같지? 그런데 그렇게 기본기를 익히면 한 번에 쑥 성장을 하게 되는데 계단식 성장인만큼 이렇게 성장하면 바로 꺾여버립니다. 실제로 저 또한 이렇게 꺾였던 적이 있는데 이때 제가 참 거만했던 게 나 이제 편집할 줄 알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뭔가 다 할 줄 아는 것 같고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상태에서 성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오르는 정도? 그리고 제가 유튜브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구독자 500명부터 100만 이상의 채널들 리스트를 쫙 보면서 분석을 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진짜 구독자가 얼마나 되든 정체되어버린 채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널들의 특징이 뭐냐? 예를 들어 뭐 2만 혹은 20만 구독자더라도 조회수가 100 미만 혹은 1000 미만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10% 나오면 평균이다 라고 하는데 10%에 훨씬 못 미치게 나오는 채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런 채널들은 왜 그러지? 하고 공통점을 찾아봤는데 다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조회수가 잘 나온 콘텐츠를 계속 하거나 혹은 콘텐츠에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 똑같은 것만 하거나 그런데 한창 제가 거만해졌을 때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는데 바로 습관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만했을 때부터 지금 한 1년 3개월,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스스로도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나 많이 성장했다. 그리고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번 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어본 습관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3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뻔하지만 기록하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 편집 기본 스킬을 배우는 건 생각보다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본 스킬만으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별다른 편집에 들어가지 않은 심플한 영상이더라도 감각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게 바로 레퍼런스 많이 보기인데 사실 그냥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들을 실제로 기록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상 편집 레퍼런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영상만 찾아보게 되거든요. 물론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고 다양하게 봐야 돼요. 저는 지금 정보 전달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채널 15야나 브이로그, 게임 이런 유튜브들에서도 정말 많이 배우고 또 제 채널에 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예 영상을 벗어나서 책 표지라던가 포스터, 심지어는 양말 디자인을 보고 이거를 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좋다, 기억해야지 하고 나서 몇 번 뒤면 솔직히 다 까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 캡처도 진짜 많이 해두고 사진도 진짜 많이 찍어둡니다. 특히 이제 자주 이용하는 게 카톡 나에게 보내기인데 뭐 디자인적인 면보다 드립 같은 거나 좀 영상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일단 카톡을 켜서 나한테 보내기 메모를 써놔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것도 있었지 하고 기록물을 본 다음에 응용을 합니다. 기록을 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영상 편집 스킬 늘려주는 습관 두 번째는 새로운 스타일 많이 시도하기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영상 이제 기본기를 배우고 편집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하던 스타일의 편집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편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실력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하지만 성장도 못해요. 그냥 유지만 되는 겁니다. 약간 편집 스킬이 근육이랑 비슷해요. 제가 여기에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다리 운동, 스쿼트 같은 것도 처음엔 진짜 몇 개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다음날 근육통으로 너무 아프고 그랬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뭐 근육통도 별로 안 생기고 땅이 이제 운동했다 라는 정도의 느낌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운동을 한 거니까 나 잘했어 하고 안주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근육을 정말 키우고 몸을 만들려면 증량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내가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든 것도 해보고 조금 다른 동작으로 해서 다른 부위에
편집에 자극도 느껴보고 편집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던 것만 하면 물론 퇴화되진 않지만 스킬적으로 진화도 못해요. 정말 유지만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조금 더 어려운 편집 아니면 내가 아예 안 해본 편집 같은 걸 해서 스스로 편집 근육을 증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스타일은 좀 다양하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미드폼만 해봤으면 숏폼도 해보고 롱폼도 해보고 혹은 트랜지션이나 디자인 같은 것도 좀 다른 걸 시도해보고 아니면 아예 다른 카테고리를 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간히 올리는 인터뷰들이 있잖아요. 조회수가 1000회가 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기적으로 해보려는 이유가 그런 인터뷰 편집은 일단 컷 편집부터가 진짜 힘듭니다. 제가 지금 찍는 영상은 솔직히 컷 편집 요즘에 한 30분이면 다 끝나는데 이런 인터뷰 컷 편집은 진짜 길게 하면 3시간까지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총 편집 시간이 막 26시간 이렇게 걸릴 때도 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이유가 스스로를 트레이닝 하려고 하는 게 커요. 그러니까 증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 콘텐츠는 편집이 진짜 촘촘하고 또 영상마다 스타일이 되게 다릅니다. 평소에 해보지 않던 스타일, 평소에 하지 않는 난이도를 일부러 하는 거죠. 솔직히 인터뷰 같은 걸 편집할 때마다 물론 너무 재밌지만 진짜 힘들거든요. 1시간 반 편집해가지고 나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해서 스키머 지금 어딨나 확인해보면 1분 지나 있고 막 이래요. 그럴 정도로 정말 힘든데 하고 나면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내가 성장했다. 마지막 3번째는 적극적으로 탐구하기인데 조금 다르게 말하면 스킨프 되지 않기입니다. 저도 지금 편집을 하면 처음 보는 오류를 발견하거나 이런 건 없나? 이렇게는 못하나? 하면서 궁금한 게 아직도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바로바로 찾아봅니다. 누군가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한테 답변을 받는 거랑 내가 직접 찾아보는 거랑 내 머릿속에 남는 정보의 퀄리티가 달라요. 그리고 이건 약간 태도랑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나 편집은 잘하고 싶은데 그냥 누가 떠먹여줬으면 좋겠다. 누가 이것 좀 그냥 쉽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성장의 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랑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의지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PT 받는 거랑 비슷해요. PT 선생님이 나한테 뭘 알려줬어요. 그 PT 시간에만 운동하는 거랑 PT 시간 외에도 나 혼자 운동해보고 유튜브 좀 찾아봐서 다른 동작도 해보고 하는 거는 정말 다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도의 차이죠. 내가 직접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하는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팝컷 튜토리얼을 보면 다 영어로 알려드리잖아요. 컴파운드 클립 만드세요 하면서 그 용어 자체를 제가 영어로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생기거나 혹은 작업을 하다가 뭔가 이거 말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한국어로 검색을 했을 때보다 영어로 검색을 했을 때가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영어를 못한다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우리에게는 파파고와 챗GPT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알려드리는 거고 영어로 검색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만큼 더 뇌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파이널 컷 클래스를 운영하면은 아주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콤파운드 클립 만드세요가 아니라 콤파운드 클립은 그룹화랑 비슷한 기능이다 하면서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넘어갑니다. 그냥 콤파운드 클립을 외우는 것보다 콤파운드 클립 만들기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익혀야 나중에 응용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딱히 엄청 어려운 건 없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습관인데 이거를 정말 습관처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야금야금 성장할 수 있고 이런 습관이 없을 때와 지금의 내가 격차가 엄청 크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습관이 생기잖아요. 생산성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요. 제가 이번에 아유첼, 아가리 유튜버 탈출 챌린지 파이널 컷 클래스 10기를 맞이했는데 마지막 수업 때 수강생분들이 저 편집하는 거 신기하다고 그냥 계속 보고만 있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전 클래스에서는 제가 편집하는 거 손 모양을 찍어 가시던 분들도 있었거든요. 아직 초보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단축키 쓰면서 편집을 하는 게 조금 신기하셨나 봐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 외주를 시작을 하면서 일주일에 거의 영상을 4-5개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들 되게 만에 영상을 만들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편집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손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의 편집을 해보고 또 생각만 하던 것들 이거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한 해답을 바로바로 찾아가면서 하면 정말 자연스럽게 단축키 커스텀도 나한테 맞게 하게 되고요. 편집 프로세스 같은 것도 영상별로 효율적인 편집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신기할 것도 없는 것 같긴 해요. 편집 스케일 늘려주는 습관을 만들면
효율성이 생기고, 효율성이 생기면 손이 빨라지고, 손이 빨라지는 만큼 좀 더 많은 영상을 편집해볼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영상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습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또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 성장 선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영상들을 편집하게 되면 창의력도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 특히 레퍼런스 같은 거 다양하게 봐도 제 브랜드에서는 우겨보기 힘든 스타일들도 있어요. 근데 레퍼런스는 이만큼 쌓여있고, 그래도 이걸 계속 보고 기록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른 외주 채널 편집할 때 써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내 편집 스펙트럼, 스타일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어떤 스타일을 해볼까? 이런 방식은 어떨까? 하면서 창의력도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편집 기본기는 진짜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기를 배우고 난 이후 그 넥스트 스텝은 솔직히 혼자 습득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하루 날 잡고 그날 빡세게 한다고 해서 익힐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 그래야 어느 순간 정체되지 않고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저는 구독자가 몇만이든 정체되는 게 진짜 제일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구독자를 20만까지 키워놨어요. 그건 50만, 80만. 그런데 조회수가 1%도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채널을 깔끔하게 포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 단계를 오기까지 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데 유튜브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콘텐츠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적인 시간은 계속 들어가는데 성적은 계속 안 좋고, 그렇다고 PD나 편집자를 고용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크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습관을 계속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편집을 할 줄 아는 거랑 편집을 잘하는 거는 많이 다른 거 아시죠? 편집을 할 줄 아는 거는 그냥 클립 자를 줄 알고 자막 넣을 줄 알고 정말 기술적인 부분을 아는 건데, 편집을 잘 하는 건 단순히 화려하게 한다가 아니라 기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킬적으로 유연한 편집을 할 줄 아는 거죠. 그 유연한 편집을 할 줄 안다는 건 다양한 스타일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내가 시도해볼 수 있는 것도 많고, 많이 시도를 하다 보면 성장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습관 만들어서 꾸준히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크리에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가치를 키우는 전 인턴이었습니다. 안녕!